반갑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힘들을 보면요, 이 힘이 꼭 짝을 져서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걸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이 땅을 뒤로 밉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으로 힘이 짝져 있죠. 그리고 두 힘을 가만히 보면 두 힘은 사람이 땅을 뒤로 밀어준 만큼 땅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면요. 수영선수가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할 때 사람이 손으로 물을 뒤로 밀어요. 그러면 손으로 물을 뒤로 미는 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짝으로서 반작용의 힘이 또 있어요. 반대로 물이 사람을 밀어주는 힘이 있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더 보시면 육상 선수가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스타팅 블록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발을 붙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블록을 뒤로 미는 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짝꿍 힘으로써 다시 블록이 선수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살펴봤는데요. 이 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힘들은 반드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짝으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내가 뒤로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 반대로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인, 뒤로 밀죠, 앞으로 밀죠, 방향이 반대인 이렇게 짝꿍이 되는 힘으로 항상 힘은 같이 짝으로 존재하더라. 이런 것을 뉴턴이 법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물체들 사이에서 두 물체 사이에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뭔가 미는 힘 이런 힘을 작용하면 그 반대의 물체도 다시 그 다른 상대방의 물체에게 지금 작용한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즉 힘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존재하게 돼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제3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작용하는 예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축구 선수가 발로 공을 찹니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힘 보이시죠? 네, 축구공이 앞으로 날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축구공도 축구 선수에게 다시 주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힘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 반대로 반대 물체가 발에게 힘을 미는 반대의 힘이 또 존재해요. 작용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발로 공을 차는 힘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공이 발을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 작용 반작용.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로켓이 발사됐을 때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서 이 공기 밑에 층을 쳐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반작용으로 반드시 다시 이 밑에 있는 가스가 로켓을 밀어주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 반작용의 힘 때문에 로켓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들은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즉 짝으로 힘이 존재한다.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이런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요. 반드시 물체가 접촉하는 경우에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태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어요. 그럼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그래? 그러면 같은 크기의 작용 반작용으로 다시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특별히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이 힘에 의해서 지구는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태양 주변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 돌게 되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지구에 사과나무에 어떤 사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죠. 자, 이것도 역시나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반드시 접촉해 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작용 반작용은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크기는 어떻다 그랬죠? 네,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같은데 왜 사과는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다른 말로 이걸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왜 지구는 당겨오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네,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지구는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F는 ma 생각나시죠? 네. 힘이 같은 힘이지만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작아서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당겨오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서 중요한 것, 같은 크기의 힘의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작용 반작용과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힘의 평형입니다. 자,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요, 물론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힘이 있을 때 힘이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힘이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힘이 작용하는 선 이거를 작용선이라고 하는데요. 힘이 작용하는 선이 동일 직선,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작용 반작용의 경우에는 한 물체가 A라는 한 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한 물체가 또 있어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A가 B를 당겼다. 그럼 B가 다시 A를 당기는 즉 두 물체 사이에서 A라는 물체 하나, B라는 물체 하나,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면 힘의 평형은 물체가 하나예요. 하나. A라는 물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A라는 물체에 위로 당기는 힘,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있어서 두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합해서 합한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0이 되는 이런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작용 반작용의 경우에는 두 물체 사이에서 각각 힘이 작용해서 각각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거지만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반대되는 두 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합할 수가 있어요. 작용 반작용은 힘을 합할 수가 없지만 왜냐면 하나는 A 거고 하나는 B 거니까 합할 수가 없죠. 그러나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기 때문에 힘을 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보았지만 자,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엔 없지만 지구 위에 있으니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짝이 되는 힘이 있어요. 이거와 짝이 되는 힘. 그 힘이 뭘까요? 네. 지구를 반대로 사과가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뀝니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다면 그거에 짝이 되는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보이는 노란색들끼리는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사과가 지구 중력을 받아서 만약에 이제 공중에 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중에 떠 있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둥둥 떨어지다가 본의 아니게 이 책상을 탁 누르게 되겠죠. 책상을 치면서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책상을 치면서 누르게 됐을 때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 있어요.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 이
파란색 힘 보이시죠?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책상 네가 나를 눌렀어? 그러면 다시 책상이 사과를 떠받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책상과 사과와 책상,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죠? 네가 사과가 너를 눌렀어? 그러면 다시 책상이 사과를 떠받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죠. 역시나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런데 하나는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고 하나는 책상을 누르는 힘, 책상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두 물체에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자, 노란색 힘끼리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파란색 힘끼리 작용, 반작용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 여기 있는 파란색 힘은 책상에 작용합니다. 그쵸? 여기 있는 노란색 힘은 지구에 작용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노란색 힘은 사과에 작용하죠. 사과를 중력의 아래로 잡아당겨요. 반면에 여기 있는 파란색 힘은 책상이 사과를 올려줘요. 그래서 사과에 지금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밑으로 잡아당기고 하나는 위로 올리니까 그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합하면 0. 둘 다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합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합해서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힘의 평형을 이뤄서 0, 힘이 0인 것과 같이 됐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정지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노란색과 파란색처럼 사과 하나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 이 힘을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뭐가 작용, 반작용의 관계인지, 뭐가 힘의 평형의 관계인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책이 있네요. 자, 이랬을 때 사과와 마찬가지로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죠. 이거 F2예요. 이게 F2죠. F2. 그럼 F2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네.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 있겠죠. 작용, 반작용이에요. F1과 F2는 작용, 반작용 관계죠. 그래서 F1을 잘 보시면 F1은 책이 작용해서 책에서부터 작용하는 힘, 그리고 F2는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있는 거죠. 작용, 반작용으로. 자, 이렇게 책이 F2, 즉 중력을 F1, 지구로부터 잡아당기는 힘, 중력을 받아서 책이 내려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책상이 있어서 책상을 누르게 되네요. 그럼 책상을 누르는 힘, 이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른 힘이에요. 책상을 누르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F3이에요. F3. F3. 그러면 책상이 나 눌렀어? 이건 책상이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면 나도 너한테 반작용으로 반대 힘을 가해줄게 해서 책에 대해서 올려주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F4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F1은 책에 작용하는 힘, F2는 지구에 작용하는 힘, 그러나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 그 다음에 F3는 책상에 작용하는 힘, F4는 책에 작용하는 힘,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작용하는 물체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 F1과 F4를 보시면 둘 다 방향은 반대이면서 책에 작용하는 힘, 하나는 잡아당기고 하나는 들어 올려주니까 두 힘이 합해서 결국 0이 돼서 책은 알짜 힘이 0, 합력이 0이 돼서 그냥 정지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F1과 F4는 어떤 관계다? 네, 힘의 평형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지 화살표를 그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인지 어떤 게 힘의 평형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하시면서 많이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